조금 정리를 한번 해보면 우리가 지금 배우는 확률분포라는 게 있는데 이런 말을 쓰고 있지 지금 우리가 확률분포 나라에서는 이렇게 보면 돼. 이렇게.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을 것이다. 변수가 뭔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어쨌든 정확하게 반띵은 아니지만 나눴을 때 이게 이산 쪽이 있어. 이산. 그러니까 이산 확률분포. 이산이라는 건 셀 수 있는 변수라는 소리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게 다 셀 수 있는 변수들이었죠. 뭐 수학 점수, 몸무게, 있잖아, 뭐 개수, 그렇지? 뭐 그런 거 다 변수였기 때문에 그 이산 확률 분포라고 배웠던 것이고요. 그 안쪽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애가 방금 배웠던 이한 분포. 얘가 이제 연이산 확률 분포 나라의 슈퍼스타. 제일 유명한 애. 그래서 이제 그거 기호로 쓰는 방식은 X가 따라간다, 바이너리 디스트리뷰션, N, P라고 하고 뭐 기대값이나 분산을 구하는 건 내우식권, 초딩대권, 화계권 뭐 이런 거였는데 우리가 이제 배우는 건 연속이에요. 연속. 여기 연속 쪽을 배우게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연속 확률 분포라는 게 뭐 연속적인 변수가 뭐냐? 이건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나? 좀 애매하고 그 안에 또 정말 가장 유명하다고 하는 확률 분포가 또 하나가 있는 거야. 그 안쪽에. 제일 유명한 애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의 이름이 이제 이따가 배우게 되는 그 유명하다고 알려져 있는 정규 분포. 그거 이따가 배우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저런 걸 배우면 되지. 근데 먼저 이게 어려워요. 개념이 어렵기 때문에 연속이라는 말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고 먼저 감을 잡으세요. 무슨 뜻인지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그 연속 확률 변수라는 건 뭐냐면 처음 듣는 말이지. 연속 확률 변수 X. 그러니까 이상 확률 변수는 X가 이거 이런 값을 가질 수 있었는데 X는 어떤 그 값의 범위 안에 뭐 얼마부터 얼마인지 모르지만 이게 부등식을 잡아서 뭐 알파부터 베타까지인 어떤 범위가 있을 때 그 범위 안에 이거인 모든 값을 취할 수 있는 변수들이 있어요. 이런 변수를 일컬어서 우리가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합니다. x가 뭐 10부터 50까지 안에 들어있는 모든 값들을, 모든 실수값을 변수로 가질 수 있다. 그런 변수들을 우리가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합니다. 뭐가 있을까 이런 게 뭐 굳이 얘기를 해드리자면 대표적으로 뭐 되게 많을 텐데 뭐 도착 시간, 그러니까 도착 시각 이런 게 되잖아요. 도착하는 시각. 그러니까 뭐 7시 몇 분에 도착할래? 그 시간은 연속적이라서 끊어서 말 못합니다. 그 안에 모든 값을 다 취할 수 있죠. 뭐 아무튼 등등 이런 거 대표적으로 이거예요. 도착하는 시간. 예를 들어서 내가 한번 얘기를 들어보면 잘 들어봐. 설명을 좀 해줄게. 참고사항이야. 참고사항으로 내가 친구를 만나기로 했어. 극장에서 영화 보려고 만나기로 했는데 7시 X분에 만나기로 약속을 했거든, 친구를. 근데 X가 이제 가질 수 있는 값은 당연히 0부터 60까지라고 세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돼버리면 7시 0분부터 7시 60분이 8시 바로 그때까지, 그지? 만날 수 있는 건데, X가 취할 수 있는 값은 사실은 그 0부터 60까지 모든 값을 다 취할 수 있어요. 0.7, 0.78, 0.7899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답답한 게 뭐냐면 확률 분포 표의 개념이 없어져요 갑자기. 표를 못 만들어. 표 어떻게 만들어? X가 무슨 말인데? 그치? 무슨 얘기야? 이게 표가 안 나오잖아. 이거 어떻게 만들어 이거? 여기서부터 60까지 중간에 그 무수히 많은 모든 숫자들을 다 가질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이제 약간 좀 재미난 게 뭐냐면 이게 확률 분포표,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이 분포표를 만들어서 뭐 기대값도 구하고 분산도 구하고 막 여러 가지 해봤었거든. 근데 이 연속나라에서는 이 확률 분포표의 개념이 없어요. 개념은 사라진다. 없다. 없다. 그럼 이게 되게 난감해지는 거 아니겠니 이거? 이 표를 못 만드는데. 그 표를 못 만드니까 그러면
기대값을 어떻게 구해? 기대값 어떻게 구해? 그 분산도 어떻게 구해? 표를 가지고 다 만들던 우리들이었는데 표를 만들 수가 없다니 난감하다. 난감하다. 그리고 굳이 이거를 만약에 표를 만들어도 되게 웃겨지는 게 이게 x의 확률을 적어보잖아. 이 중간에 어딘가에 뭐 한 10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 표가 만들어진 거야. 10분이 확률이 0이야. 왜냐면 시간은 무수히 많고요. 10분이라는 시각은 단한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니네가 아직 뭐 미적분 안 하고 이런 걸 니네가 0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치?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시간은 무수히 많은데 그 중에 단한 찰나의 순간이다. 이거는 거의 0에 가깝다고 보셔야 돼요.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 억분의 1, 조분의 1, 경분의 1 이런 거잖아요. 0.0000 이러고 있을 거예요. 거의 0에 가까워진다. 근데 또 재미난 건 이게 또 이 합은 또 1이거든. 0이 짱 많을 거다. 그 0들을 다 더하면 1이다. 그래서 0을 더하면 0이지 왜 1이에요? 야, 이게 사실은 0에 0.000000 이러고 있을 거야. 이런 애들도 모조리 모았더니 1이다. 그럴 수 있잖아, 그치? 이게 아직 뭐 극한의 개념이야. 미적분에서 배우는 개념이라서. 어찌됐건 표를 못 만들어. 그래서 생각을 하는 거야, 사람들. 왜냐면 기대값도 계산을 해야 되고 분산도 계산을 해야 되는데 표를 못 만드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생각하는 게 함수야, 함수.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극복해보고자 이제 함수를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한번 함수로 대화를 해보자. 근데 어떤 함수인지를 잘 들어야 돼. 알았지? 잘 봐봐. 함수를 물론 여기서 그냥 이게 7시 어느 시각인가에 도착한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냥 좀 일정하다고 생각을 할게요. 뭐 7시 5분에 도착하건 10분에 도착하건 15분에 도착하건 각 시간에 도착할 확률은 그냥 일정하다고 생각을 합시다. 뭐 그냥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어떤 함수인지를 설명을 드릴 건 여기를 잘 들어야 돼. 이 함수를 만들어서 극복해보겠다는 생각이야. 기대값이나 분산을 구하고 싶다. 우선 표가 안 만들어진다는 건 알겠어? 만들 수 없잖아, 그지? 상식적으로 만들 수가 없잖아. 그래서 어떤 함수를 생각하니 이런 함수를 생각해. 잘 봐. 함수를 만드는데 이걸 x축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x가 이제 그 0에서부터 60까지의 값을 가질 수 있다고 그랬잖아. 딱 이렇게. 요 사이에 뭔가 그래프를 그릴 거야. 근데 어떤 그래프를 그릴 거냐면 여기다가 만약에 잘 봐봐. x가 아까 11 확률을 내가 물어봤잖아. 이게 거의 0에 가깝지 않니 이게? 그치? 10분 도착 확률은 거의 빵이라고 빵. 그럼 만약에 여기가 10이 있다고 쳤을 때 x가 10일 때 확률을 여기다 찍어버리면 여기를 찍어야 돼. 그치? 10,0이니까. 그럼 뭐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서 더 의미가 없잖아, 그치? 이해돼? 그래서 내가 지금 그리는 함수는 여기다 찍히는 그 함수 값들이 확률 값이 아니야. 알았지? 잘 들어봐. 시간을 끝나는 건 이게 좀 같이 생각하자 이거야. 그치? 이게 좀 개념을 잡자. 천천히. 어차피 이따가 빨리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근데 여기 빨리 하면 애들이 좀 답답해 하더라고. 자, 0, 60. 이런 상태에서 내가 이 사이에다가 이제 어떤 그래프를 하나 그릴 건데 어떤 그래프를 그릴 거냐면 x가 10일 때 여기다 확률 값을 찍는 건 아니야. 왜냐면은 x가 10일 때 거기다가 이 확률 값을 찍어버리면 사실 확률이 다 여기거든. 그러니까 또 여기 축을 찍게 되거든. 말도 안 되는 그래프가 나오고. 그래서 아까 내가 뭐라 그랬냐면 어떤 시각이건 간에 도착할 가능성이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한번 내가 찍어볼게. 이렇게 한번 일정하게 한번 함수를 하나 그어보는 거야. 그랬을 때
그러니까 x가 10일 확률은 0이지만 야 요거 0인 건 이해가 돼? 이해가 돼? 0에 가깝다는 건 이해가 돼? 거의 불가능이지 10분 딱 도착하는 확률은. 근데 이건 납득이 될 거야. x가 10분부터 20분까지 도착할 확률은 요건 확률이 나온다. 이게 기하적 확률이야. 0분부터 60분까지의 구간이 있는데 그 중에서 10분부터 20분은 10칸이거든. 얘는 확률이 몇 분의 몇이겠어? 이게 6분의 1이라는 감정이 생기지. 그치? 그럼 내가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 웬만하면 적분 빼려고 그래. 적분의 기호가 나오는데 이 적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야. 근데 설명은 적분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걸 좀 양해해 주시고 봐봐. 무슨 얘기냐면 x가 단 하나의 값을 가질 땐 확률이 없어. 근데 구간이 생기면 확률이 있어. 이런 느낌. 이거를 여기서 구현을 시키는 거야. 근데 무슨 얘기냐면 단 한순간일 때 넓이가 그러니까 확률이 없고 구간이 있으면 면적이 생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x가 구간이 하나면 면적이 어디 있겠어? 선 하나인데. 근데 구간이 생기면 이렇게 올려서 넓이를 설명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지금 그리는 함수는 어떤 함수냐면 선생님 여기 10일 때 여기가 얼마면 10일 때 여기가 확률인가요? 그게 아니야. 여기 찍히는 값들은 확률 값을 찍는 게 아니라고. 어떤 함수냐면 그 확률을 넓이에 대응을 시키는 새로운 함수를 생각해. 그러니까 넓이가 확률이야. 넓이가 확률. 봐봐. 10에서 20까지라고 그랬잖아. 이 정도의 10, 20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랬을 때 여기서 이게 올려보는 거야. 이렇게 올려보는 거야. 그리고 여기 함수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둘러싸인 면적이 있을 거예요. 요 면적이 생기죠. 요 면적. 그 면적을 확률에 대응을 시켜요. 그러니까 10부터 20까지 x가 취할 확률은 그 주어진 그래프와 x는 10, x는 20으로 둘러싸인 그 넓이 값을 확률로 생각하자. 이런 함수를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x가 딱 10일 확률은 없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x가 10일 확률이라는 건 라인이 하나밖에 없잖아. 이렇게 돼버리면 넓이가 어디 있어? 선 하나인데. 근데 구간이 딱 생겨버리면 이렇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딱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그 두 선과 이 주어진 곡선, 함수로 둘러싸인 면적이 생긴단 말이야. 그 면적이 확률인 거야. 알았지? 이게 확률 밀도 함수야. 두 번째 확률이야. 연속 확률, 우리가 이산 쪽에서는 확률 질량 함수라고 그랬고요. 이쪽 동네에서는 확률 밀도 함수라는 말을 쓰는데 그걸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이라고 해서 PDF라고 합니다. density가 밀도죠? 그렇죠? 그랬을 때 PDF라고 하고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를 좀 이해하세요. 확률이 얘가 지나가는 함수값이 아니고요. 어떤 구간이 생겼을 때 둘러싸인 면적이 확률이에요. 넓이를 확률에 대응시키는 함수. 그 함수의 이름이 이따 정리해드릴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는 겁니다. 계산해봐. 봐봐. 다시 지우고 이거. 아까 내가 여기서 그냥 편하게 한 거야. 왜냐면 사실은 이게 0분부터 0분에서 60분까지 나랑 친구랑 만나자 하면 보통 애들이 한 20분, 30분 근처에 많이 온다고. 0분 근처나 60분 근처에 많이 오진 않지. 그치? 너 주원이 이 정도 끝에 올 거고 항상 끝에 머리 시간에 63분 이때 오고 가. 그치? 근데 보통 애들이 요 가운데 많이 올 것 같아. 만나자 그러면. 그 얘가 확률 함수가 사실은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가운데 쪽에 넓이가 넓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만날 확률이 높지. 내가 아까 가정하기를 그냥 일정하다 그랬어. 모든 시간에 애들이 도착할 거라 기대가 되는 정도는 똑같다 가정을 하면 이런 상수함처럼 그리면 돼. 그치? 봐봐. 그랬는데 이 전체 면적이라는 게 확률의 합이 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전체 면적이 확률의 합이다. 자, 확률의 합이 1이잖아. 1. 그러면
요 사각형 구간으로부터 함수와 둘러싸인 전체 면적이 1이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 길이가 60이니까 그지? 요 길이가 60분의 1이면 되겠다. 따라서 요 함수를 내가 만약에 y는 잠시 그냥 60분의 1로 생각을 할게. 이렇게 돼버리면 우선 넓이는 1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내가 아까 물어봤던 것처럼 야 10분부터 20분 사이에 만날 확률이 얼마냐? 그러면 니네가 총 60분인데 10분부터 20분은 10분 간격이니까 60분의 10으로 한다고. 확률적으로 만나 확인해 보자고. 여기 땅 넣었을 때 이런 면적이 하나 생기죠. 이 면적이 확률이에요. 근데 요 길이가 10이고 이 길이가 60분의 1입니다. 곱하니까 얼마죠? 6분의 1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응을 시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설명하는 새로운 함수, 함수가 없으면 표가 안 나오니까 할 수가 없잖아.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함수를 생각하자. 이 함수의 이름을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자. 근데 그 확률 밀도 함수는 지나는 점들이 확률값이 아니고 어떤 구간을 만들었을 때 둘러싸인 면적을 우리가 확률로 생각을 하자. 정리해줄게. 이제 이거 좀 이해가 됐어? 괜찮겠어? 좋아. 좋아. 정리해줄게. 연속 확률 변수 x 그리고 x 알파부터 베타까지 이렇게 아까 했어요. 0부터 60까지였던 것처럼 알파부터 베타까지 모든 값을 다 취할 수 있다. 그랬을 때 확률 변수 연속 확률로서 x에 자 드디어 나오죠. 새로운 말 확률 밀도 함수라는 말을 처음 써봐요. 확률 밀도 함수가 fx일 때라고 하겠습니다. 이 fx라는 함수를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라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자, 첫 번째로 만족해야 되는 건 이거예요. 그 확률 밀도 함수 fx는요 절대로 x축보다 내려가면 안 돼요. 그래프가 내려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프가 축보다 아래쪽이 존재하면 안 된다고요. 근데 뭐 왠지는 고일 애들은 이해하기 어렵고 어떤 이렇게 적분했을 때 그래프가 아래 있으면은 정적분의 값이 양수가 나와 음수가 나와? 음수가 나오지 그지? 음수가 나오니까 확률이 음수일 수는 없잖아. 그래서 정의를 적분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프가 아래 있으면은 이 넓이가 아니라는 것만 기억해줘. 너희는 몰라도 돼. 그냥 그래프는 떠 있어야 돼. 떠 있어서 이렇게 있었을 때 이런 넓이 값을 대응을 시킬 거야. 그래서 이 주어진 구간 안에서 확률 밀도 함수는 그 x축보다 절대 내려갈 수 없음. 첫 번째 정보 내려갈 수 없고, 두 번째로 그 구간의 전체 면적은 1이 돼야 돼. 그렇지? 이게 확률의 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그거를 기호로는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fx 함수를 정적분한다고 하지? 고일애들? 그치? 이 값을 그냥 1로 생각하면 돼. 고일애들 이 지렁이 뭐야? 몰라도 돼. 그냥 전체 면적이 1이라고 기억하면 돼. 전체 면적이 1이라는 걸 이렇게 쓴다고. 고2고3 애들은. 알파부터 베타까지 fx가 둘러싸인 총 면적을 저렇게 써. 저게 적분 기호야. 한 반원 좋잖아, 그지? 와, 꼬불꼬불 지렁이. 알파부터 베타까지 전체 면적이 1이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확률의 합이 얼마이다? 1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렇지? 이게 확률의 합이 1이라는 뜻? 아시잖아, 그지? 확률의 총합이 1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거를 만족해줘야 돼. 세 번째. 만약에 확률 x가 a부터 b까지 취할 확률이 얘가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랑 똑같을 때 이거를 만족을 할 때 저건 또 뭐야? 그래프 이렇게 있을 때
얘가 만약에 확률 밀도 함수라면 여기가 만약에 알파 여기를 베타라 가정을 했다면 이 전체 면적은 1이 돼야 되고요. 확률의 합이니까요. x가 어떤 특정한 값에서부터 특정한 값까지의 이 취할 확률을 이 넓이의 값으로 다 만들어낸 함수. 그런 함수가 존재한다면 우리는 앞으로 그 함수를 연소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한다라고 약속이 돼 있다고. 알았지?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 아까 설명드렸던 건데 이런 기호로 쓰니까 애들이 좀 부담스러워하는데 쫄지 마시고 확률의 합의 1이라는 뜻, 그 둘러싸인 면적이 확률에 대응할 것이다. 이거를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한다고. 이 확률 밀도 함수의 정의야. 이게 표가 안 만들어지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이걸 못하면 어떻게 확률을 기대값을 어떻게 구하냐 이 얘기죠. 왼쪽을 좀 지워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기대값과 분산을 구하는 공식에 대한 설명을 좀 할 건데, 그러니까 이게 좀 이해시켜줄 수는 있는데, 이게 거기까지 이해할 필요가 없어서 그냥 구조 잡아서 그냥 똑같은 느낌만 받으면 된다. 봐봐. 우리가 이산 쪽에서도 공부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연속 쪽이잖아요. 이산과 이 연속 확률 분포를 두 가지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근데 잘 봐봐.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배웠던 얘기가 이쪽 이산 쪽이었어. 원래 얘가 이제 기대값을 구하는 방법이 얘가 시그마, 그 다음에 이 변수, 확률 이거였지. 그치? 저거 납득이 좀 되게 바란다, 그치? x가 변수, 저 p가 확률. 그러니까 x1 p1 더하기 x2 p2 더하기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변수 곱하기 확률 더하기 두 번째 변수 p2 더하기 x3 p3 곱해서 더하기 쭈루룩 가서 끝까지 더하면 되니까 저게 기대값의 구조. 그치? 그 다음에 이제 분산의 구조는 분산을 구하는 구조는 여전히 더하세요 하시고 변수에서요 평균을 빼시고요 제곱 저게 편차 제곱 편차 제곱 거기다가 확률을 땅 곱해서 쪼르륵 더하시면 저게 분산 저게 편차 제곱의 평균을 구한다는 뜻 이해되지 그치? 저 n이 평균이잖아 평균 그럼 x 빼기 m이면 편차 제곱했고 그 확률을 딱 곱해서 쫙 더하면 편차 제곱의 평균 이런 것도 있었고 이런 것도 있었지 변수 제곱을 하고 확률을 딱 곱해주면 저게 제곱의 평균 그 다음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이래도 괜찮다는 거지 요런 공식이 있었어 있었다 여기 근데 연속나라에서는 저 확률 P가 이 확률 밀도 함수가 그 역할을 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면 돼 연속에서의 그 기대값을 구하는 방법은 이 시그마 기호가 인테그랄로 바뀌어 고일은 괜찮다고 하지 그냥 기억하면 돼 인테그랄로 바뀌고 여기서 이제 어떤 구간에서부터 구간 전체 구간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라 보시면 되고 변수가 x야 변수 x 변수 요거 확률 밀도함수 곱하기 이렇게 하면은 이게 기대값 공식 디자인 똑같잖아 디자인이 그래서 변수 확률함수 곱해서 싹 적분해 이 느낌 또 가볼게 분산을 구하는 방법은 또 인테그랄 전체 적분해 주시고요 변수 빼기 평균 제곱하고 확률 곱해서 싹 다 더해줘 저게 편차 제곱의 평균 그치? 변수 빼기 평균 제곱하면 편차 제곱 확률 함수 곱해서 적분 이렇게 구조가 똑같아
또가 인테그랄 전체 적분 제곱 확률함수 땅 이러시면 이게 제곱의 평균 그 다음 마이너스 평균 제곱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선은 왼쪽 오른쪽이랑 구조가 똑같다는 걸 기억해줘. 그러니까 변수 곱하기 확률의 총합 기대값 변수 곱하기 확률함수의 총적분 기대값 편차 제곱의 확률 곱해서 총합 분산 변수 마이너스 평균 편차 제곱 확률 곱해서 적분. 그러니까 적분 문제가 없다니까 이쪽은 안 물어봐. 여기를 물어보지 않는다고. 왜냐면은 확률과 통계가 무조건 오늘 한 애들만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정적분의 문제가 거의 없어. 근데 이 공식은 왼쪽이랑 구조가 똑같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달라는 거지. 센 말은 그렇게. 그러니까 별로 차이가 없잖아, 그렇지? 그냥 원래가 내가 뭐 알란가 모르겠다만 원래가 이 시그마라는 기호가 더하라는 뜻이잖아 이게. 근데 인테그랄이라는 기호도 더하라는 뜻이야. 둘이 같은 뜻이야 저게. 근데 이거는 셀 수 있는 것들의 합을 쓸 때는 이 시그마 기호를 표현을 하고 연속적인 것들을 더할 때는 요 인테그랄 기호를 써. 요 시그마가 S 그 썸의 약자인 거 알지? 합. 근데 이것도 썸이야 썸 이거. 근데 이거 S 대문자를 이거 이게 쫙 땡긴 거가 이거야. 정석분 기호가 S 땡긴 거야. 이것도 합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둘이 똑같은 건데 셀 수 있는 것들의 합, 연속적인 것들의 합이야. 그래서 원래 정적분과 인테그랄, 시그마랑 인테그랄은 원래 같은 거야. 똑같은 기호이기 때문에 나중에 배워보면 알겠지만 성질도 똑같아. 저 둘은. 같은 거야. 같은 건데 떨어져 있는 것들을 더하는 기호, 연속적인 것들을 더하는 기호가 인테그랄이야. 둘이 같은 기호 취급하시면 돼서 똑같이 바꾼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선 보겠습니다. 그 연속 확률 변수 x가 있고요. 그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 밀도 함수를 이렇게 스몰 fx라고 했습니다. 여기 확률 밀도 함수입니다. 근데 얘네가 이 fx라는 함수를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x가 0에서부터 1까지는 kx로 보시고 1차 함수를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x가 1부터 2까지의 동네에 대해서는 얘를 마이너스 k 붙여서 x-2라는 함수로 생각해 주세요. 좋습니다. 1번 k도 구하시고 2번도 구하시고 3번도 구하나 막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먼저 니네가 기억을 잘 해봐. 이런 표 만들었을 때, 이런 표 보고 문제 풀 때 확률 분포표 이 아래 거 싹 다 더한 게 1이다라고 먼저 식 하나 세우잖아 이거. 그거랑 똑같이 이것도 그거 해줘야 돼. 근데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지 뭐. 지금 얘네가 이제 이렇게 딱 축을 잡아서 평면을 잡아서 x축. 근데 0에서 2까지 정의돼 있거든 지금. 0이 여기다, 1이 여기 있다, 2가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0과 1 사이에서는 이 y는 kx라는 그래프를 그리면 된대. 근데 저거 만약에 저 k가 만약에 음수가 돼버리면은 원점 지나면서 감소가 되니까 이렇게 내려갈 거 아니야, 그치? k가 음수가 되면 그러면 안 된다고 저거. k가 음수가 돼버리면은 원점 지나면서 내려가는 그래프인데 그래프가 내려가면 안 된다고 했지 아까 축보다는 올라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아마 여기서 얘가 이렇게 오실 거야. 여기까지 그려주시고 여기다 1 넣어도 k인데 여기다 1 넣어도 k, 1 넣어도 k니까 여기가 1,k 이렇게 잡혀있는 상태가 되면서 기억이 마이너스 k로 바뀌었는데 이 집어넣은 빵이니까 너 산이었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야. 저게 우리의 확률 밀도 함수. 이해되셨어요? 저 그래프 그린 겁니다. 그 상태에서 1번 첫 번째 문제 이 k 값을 구하라 그러면 고민도 하지 말고 전체 넓이가 이 전체 면적이 얼마가 돼야 되냐면 무조건 1 돼야 돼. 그게 확률의 합이니까. 그치? 0에서부터 2까지의 확률 변수가 0에서 2까지의 값을 취할 수가 있는데 이게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이기 때문에 면적으로 승부하는 함수거든 확률을. 그렇기 때문에 전체 면적이 1 돼야 되므로 이 아래의 길이가 2분의 1 곱하기 가시고 밑변의 길이가 2인데요, 그죠? 높이가 k라는 게 보입니다. k 2. 얘가 1 돼야 된다는 게 확실하다. 따라서 저건 약분 좀 하시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실은 우선 k값은 1이다.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어요. 되셨죠? k값은 현재 1 구하셨고 2번에서 물어보는 건 뭐냐면 확률을 구해보세요.
확률을 구해주시죠. 아, 넓이 구하시란 말이군요. 근데 x가요. x가 0.5니까 2분의 1부터 1.5니까 2분의 3까지의 확률값을 구해주세요. 이랬습니다. 이거는 면적 구하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2분의 1부터 2분의 3까지이기 때문에 2분의 1부터 2분의 3까지인데 약간 좌우 대칭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한테 지금 여기를 묻는 거지. 이 면적 구해줘라는 문제가 된 거예요. 이 면적 구해주세요. 근데 어차피 전체 넓이 합은 1이기 때문에 나 같으면 이 왼쪽 넓이 구해서 그냥 두 개를 빼면 될 것 같아. 그지? 근데 요 길이가 요 길이 2분의 1이고 요 길이 1일 거야. 요 길이 2분의 1, 요것도 2분의 1일 거야. K가 1이니까. 요 Y는 X가 되는 거지. 그렇지? 이렇게 그려진 거니까. 여기가 2분의 1, 여기도 함수값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넓이는 저쪽이 8분의 1. 결과적으로 내가 찾고자 했던 넓이는 전체 확률 1에서 왼쪽 넓이가 8분의 1인데 8분의 1짜리가 두 개 있어요. 이러시면 되겠지. 괜찮지? 왼쪽 8분의 1, 오른쪽 8분의 1. 계산해보시면 얘가 확률값이 2번 답은 4분의 3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괜찮지? 그지? 세 번째. 그냥 기대값만 구할게. 자, 기대값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접근하세요. 접근하세요. 0에서부터 2까지 전 구간 접근하시고 그 x 변수에다가 확률 밀도 함수를 곱해서 접근하면 된다. 고의를 무시하면 돼. 어떻게요? 네, 그러면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고의도 기억 안 나면 큰일 났는데 0에서 1까지는 함수가 요 친구가 사용되니까요. 이 x 변수 냅두시고요. 이 확률 밀도 함수 자리에 x가 들어오셔야 합니다. k가 1이에요. 1. 그래서 얘가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고요. 이거 x제곱 함수죠. 얘는 그래서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플러스 가시고 인테그랄 1에서 2까지는 적분을 0에서 2까지 해야 되는데 함수가 중간에 바뀌었기 때문에 구간을 끊어서 적분을 합니다. 1에서 2까지는 변수 x에다가 확률 밀도 함수가 이 친구가 들어오셔야 돼요. 거기다 자 곱하기 마이너스 x 아니지 마이너스 괄호치고 x 마이너스 2 그치? 마이너스 뽑을까 앞으로? 마이너스 앞으로 뽑을게. 뽑아서 변수 곱하기 확률 함수가 저기 x 마이너스 2 이렇게 처리하셔서 요거를 적분하면 된다. 이걸 말이야. 이 계산은 생략을 할게. 정적분이니까 나중에 하시면 되고 뭐 그냥 정적분 한 번 배워본 애들이 이 정도 계산을 한단 말이야. 한 번쯤 해본 애들은.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메인 테마 정규 분포. 그러니까 연속 확률 변수나라에서의 이제 가장 유명한 애. 이산 쪽에서 이항 분포가 1등이고요. 연속 나라에서는 이 정규 분포가 1등입니다. 정규 분포. 기호로는 대문자 n으로 써요. 아까 이항 분포는 대문자 b로 썼었습니다. 바이너리 디스트리뷰션이었는데요. 정규 분포는 대문자 n을 사용하고 저건 노멀입니다. 노멀 디스트리뷰션. 가장 일반적인 분포. 그냥 일반적인 집단의 분포 상태. 그럼 일반적인 분포라는 게 뭐냐?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 한 300명 있다 가정을 하시고요. 우리 학교 이번에 수학 평균이 뭐 60점 나왔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60점 근처가 제일 많아요. 맞죠? 제일 많죠. 그리고 60점에서 멀어질수록 애들이 줄어들죠. 이게 상식적인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뭐 서울시 듣기만 해. 서울시의 그 남자들의 키를 조사해 봤어. 키를 조사해 봤더니 그 남자들의 키를 다 조사해서 평균을 내본 거야. 내봤더니 이렇대. 키의 평균이 뭐 172라고 한번 해보자. 저기 나왔대. 근데 키라 가정을 하고 이 분포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더니 이렇게 그려지더래. 그래서 여기가
172고. 그러니까 평균이 172인데 172가 제일 적어. 그리고 막 2m 30 막 엄청나게 많어. 막 130 엄청나게 많아. 그래서 평균이 172가 나오는 거야. 아니 이럴 수도 있잖아 사실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 야 우리나라 서울시 남자 키가 평균이 172야. 아 그래? 근데 172가 되게 적고 2m 30이 진짜 많고 130이 많다? 그래서 얘네가 막 작은 애, 큰 애가 엄청나게 많고 얘네가 제일 적었는데 다 더해서 서울시민수로 나눠봤더니 172다. 이럴 수도 있는데 상식적으로 이런 집단이 어딨어? 없지 이런 집단은. 평균이 172가 나왔으면은 다 이렇게 그려진다 그래프가. 그러니까 172 근처에 제일 많어 애들이. 고만고만하지 걔네가 막. 그리고 이제 막 180, 185, 190 이런 애들이 엄청 줄어들어. 또 막 140, 막 100, 너무 잘 150 이런 애들은 또 적어. 엄청 적어. 그래서 평균을 냈더니 172가 된다. 그러니까 이게 니네가 보기엔 이게 정상적인 집단이지. 이거를 그냥 정규분포라고 해. 그러니까 이건 일반적이지 못하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거야. 2점, 3점, 3점, 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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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점, 5점, 6점. 요게 좀 일반적인 분포야. 이거 평균 내면 4점 나오거든. 근데 4점이 제일 많잖아. 저게 좀 일반적인 분포고 2점, 2점, 3점 이렇게 3점, 3점, 4점, 5점, 5점, 6, 6, 6 이건 이상한 분포야. 이거 평균 4점 나오거든요. 제가 평균 내고. 근데 4점이 제일 적어. 2점이 제일 많아. 6점도 많아. 그러니까 저런 니네가 막 시험을 봐도 저런 분포를 만들 수가 없어. 평균이 나왔다? 그 평균 근처가 제일 치열한 거야. 고만고만해 걔네들. 근데 거기서 월등히 잘하거나 월등히 못하는 애들은 원래 현저히 줄어든다. 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런 분포를 가장 일반적인 분포라고 해요. 정규 분포라고 해요. 정규 분포.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집단이 어떤 집단 조사를 하는데 그 집단의 그 객체 수가요, 구성원 수가요, 적당히 많으면 다 저래요. 두 번 다 모두 적었습니다. 조사를 해보면. 자 보세요. 그 만약에 점이 내려볼게요. 연속 그 확률 변수 x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x가 취할 수 있는 값은 실수 전체의 값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정의가 이러니까 정의는 받아들여 주셔야 돼요. 어떤 확률 변수 x가 있는데 그 x가 실수 전체를 모두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음의 무한대부터 양의 무한대까지예요.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 상태에서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함수 스몰 fx가 있어요. 저 연속 확률 변수 x의 그 확률 밀도함수가 스몰 fx라 가정을 합시다. 근데 그 fx에 11셈이 적을 텐데 저거 뭐야 이러지 마시고 안 외워도 되고 몰라도 되고 근데 그 곡선의 모습이 이렇게 생겨 있어야 된다는 느낌은 들어 이제? 확률 밀도함수가 저렇게 생겨 있어야겠지. 저게 일반적인 분포의 그래프지. 그 중간 정도의 딱 구간 잡았을 때 넓이가 되게 크지. 근데 멀어질수록 넓이가 줄어들지. 저게 일반적인 분포 상태야. 근데 저 그래프의 식을 내가 적어야 되잖아 지금.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란 말이야. 이거 물어보는 시험 문제는 없어. 근데 그냥 몰라도 돼 식을. 근데 저 그래프 모습이 저게 지수함수 모습이야. 대수에서 배우는. 근데 또 그 지수함수가 또 일반적인 지수함수 폼도 아니야. 적어보기만 할게. 야 나도 기억이 안 나. 뭐지 이게?
분수 루트 2파이가 2파이 시그마 분의 1 붙고요. 저 시그마가 표준 편차입니다. 그 다음에 무리수 2라는 걸 적어요. 무리수 2. 내가 무리수 뭐 파이 뭐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지? 저 무리수 2도 엄청 유명한 무리수 자연상수라고 합니다. 엑스포넨셜이라는 거야. 엑스포넨셜. 그러니까 5대 상수 중에 하나입니다. 무리수 2라고 그러고요. 2.7 정도의 값을 가져요. 자, 여기 마이너스가 붙을걸요, 아마? 그 다음 뭐죠? 여기가 이건가? 아, 기억 안 난다. 이 시그마 지금 이렇게. 우선 저게 저 함수 식이야, 맞지? 그거 적혀 있을 텐데. 그거 적혀 있다. 저 함수의 식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그냥 몰라도 되는 식인데 저 그래프를 그리면 저렇게 생각나는 거야, 그냥. 저 그래프의 식이 저거야. 그리고 얘가 이 가운데 어떤 선이 딱 하나 이렇게 선이 하나 존재하는데 그 선이 여기가 딱 M 이렇게 나와. 여기 M 들어있지. 이게 실질적으로 이게 X는 M 대칭 그래프야. 그러니까 저런 그래프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확률 밀도 함수의 식이 이렇게, 물론 여기서 X는 모든 실수, 모든 값을 다 취할 수 있어야 돼. 이런 확률 밀도 함수 식을 봤을 때 얘가 따라가는 분포를 정규 분포라고 해. 이런 정규 분포, 그러니까 이런 확률 밀도 함수를 가지는 이 함수식을 확률 밀도 함수로 가지는 확률 변수 x가 따르는 분포를 정규 분포라고 한다. 그냥 이 M에 제일 몰려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때 우리가 이거 때 확률 밀도 함수 fx가 이 식을 가질 때 그때 x는 따라간다. 정규 분포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라고 쓰고요. 여기다 쓰고요. 아까 여기다 이렇게 이항 분포 여기 두 개 적어줬었잖아요. 이항 분포는 n, p였거든요. 시행 횟수와 확률을 적었었잖아요. 정규 분포 여기다가 평균을 적어주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분산을 적어주기로 했습니다. 평균과 분산을 적습니다. 근데 왜 저거 두 개를 적냐 이거지. 근데 한번 봐봐. 참고사항이야, 참고. 참고사항으로 아까 우리가 이산나라에서 우리가 요런 거 한번 했었잖아. 이항분포. 근데 이항분포에서 우리가 여기다가 n과 p를 적어주잖아 지금. 근데 왜 저거 두 개를 적냐 궁금하지 않니? 딴 거 안 적고. 근데 왜 이거 두 개를 적어주면 되는 거냐면 아까 내가 적을 때 얘가 이제 x가 k일 확률을 적어달라 그러면 독립수행의 확률로 이 n 컨비네이션 k가 되고요. p의 k승에다가 q의 n-k승을 기억하시죠? 요게 확률 밀도 함수잖아요. 확률 질량 함수잖아요. 근데 확률 질량 함수를 결정하는 두 가지 요소예요. 이 n이 뭔지 알아야 되고요. 이 p를 알면 q도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n과 p를 알면 확률 질량 함수가 식이 써져요. 그러니까 얘를 쓰는 입장에서는 이 둘만 알면 되는 거라서. 그래서 이항분포를 설명하는 사람들은 야 60번 시행했고 한 번 확률 3분의 1이다? 딱 얘기해버리면 걔가 이 식을 써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곱하기를 해서 뭐 기대값을 구하고 작업을 하겠죠. 그럼 쌤 말은 정규분포는 이 정규분포를 설명하는 식인데 아까 이항분포는 n, p라고 적었었는데 정규분포는 n, 시그마 제곱을 적어요. 그러니까 평균과 분산을 적는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 둘만 적으면 되냐면 이 확률 밀도 함수를 보시면은 이 n과 시그마 제곱이 이 함수를 결정하는 요소 두 가지예요. 이 파이는 뭔지 알지? 상수야, 상수. 변치 않는 값이고 이 시그마 값은 변하는 거야.
시그마는 표준 편차인데 집단마다 다를 거 아니야. 그치? 우리 학교, 니네 학교 다 다를 거잖아, 시그마가. 시그마가 바뀌면 이 곡선의 모습이 바뀌어요. 그리고 이 m값, 여기 시그마가 보여지? 변수, 이거 변하는 값이야. 근데 이 m값은 평행이동 관점 아니야? 이게 x 대신 x-m제곱 들어간 거잖아. 그럼 이게 움직이는 데 효과인 거야. 그러니까 어디에 평균이 잡혀있고 곡선의 모습이 어때? 즉, 저 확률 밀도 함수를 결정하는 두 가지 요소. 그게 평균과 시그마예요. 이 두 가지만 알려주면 곡선이 결정되고, 곡선이 결정된다는 거는 기대값, 분산값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왜 이거 적는지를 설명드렸어요. 됐어? 됐어? 여기를 봐야 되지 않겠냐, 주원아? 됐어? 왜 저거 두 개 적는지 알겠냐고. 왜 다른 거 안 적었을 테니? m, 시그마 지금 외워야 되지 않 이게 아니라 저 두 가지가 결정하는 요소예요. 저 함수를 결정하는 두 가지 요소라고. 딴 건 없습니다. 딴 건 상수값이기 때문에. 요 2도, 요것도 상수야, 상수. 니네가 얼마인지 모르는 수야,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 그렇게. 그러니까 기호로 이렇게 쓴다는 얘기입니다. 읽을 때는 자 연소확률 변수 x는 정규 분포 m,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 이 m이 평균인 거 알지, 그지? 평균. 그리고 이 시그마는 표준 편차.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 만약에 딱 그래프 그려봤는데 여기 m 그래서 뭐 요렇게 그려야겠다. 어떤 학교 봤는데 또 얘가 또 이렇게 그려서 처음에 그렸다. 두 학교 다 평균은 m인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평균이 m값이라는 게 m값에 제일 몰려있는 거야. 근데 보니까 얘는 평균 근처도 좀 적어졌어. 얘네는 평균 근처에 애들 엄청나게 넓이가 크잖아. 그러니까 평균 근처에 애들 뽑을 확률 엄청 높은 거야. 엄청 몰려있는 거죠. 진짜 막 평균이 70점인데 막 대부분 다 70점인 거야. 막 90점 한 명 있고 막 이럴 수 있잖아. 근데 이것도 평균이 같은 평균인데 이쪽도 넓이가 꽤 넓은데 넓이가 이쪽은 넓이가 진짜 요만큼밖에 안 되잖아. 넓이가 넓어졌지. 이쪽은 잘하는 애도 많고 못하는 애도 많고 평균 쪽에 덜 있고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엄청 이상한 학교지. 정규 분포, 노멀한 분포, 노멀 일반적인 분포. 자 이제 스토리 좀 잡아드릴게. 또 봐봐 이제. 잘 들어야 돼 이제. 이게 뭐야 이게. 이렇게 궁금했는데 이제 그냥 생각해 보자. 자 만약에 지훈이가 있어. 지훈이랑 내가 있어. 누군지 얘기는 안 할게. 얘야 얘. 지훈이 있는데 지훈이가 수학시험 본 거지. 봤는데 지훈이가 72점 맞았어. 딱 이제 거기 올라가서 시험 봤는데 점수 받아온 거야. 집에 왔지 뭐. 엄마가 이제 물어보지. 막 떨리는 마음으로 지훈아 시험 잘 봤니? 엄마 72점 맞았던 거야. 지훈이 막 방에 들어갔지. 엄마 입장에서는 72점? 그때 걱정되는 마음. 그래서 다시 물어보지 지훈한테. 지훈아 평균 몇 점이냐? 쌤이 얘기 안 해서 얘기해줬대 또. 근데 평균이 뭐 64점 이랑 가정을 해보자. 가정을 해보자. 그럼 이제 평균이 64점 근데 지훈이가 72점 맞았음. 그럼 이게 엄마가 뭐라고 할 것 같냐면 제가 지훈이 엄마 성격 모르지만 만약 우리 엄마였다면 쌤 엄마였다면 이제 욕이 날라오는 거야. 야 너는 평균보다 저 8점 더 맞으려고 지금 학원을 얼마나 댕기고 맨날 주말마다 학원에 나가서 공부를 하고 맨날 남아서 테스트 보고 주간 실전 계속 봤는데 고작 저거 잘 보려고 수학 공부를 했어? 들어가! 이런 거야. 화나지 지훈이가 문을 팍 하고 들어왔다는 거야 방에.
수학 설명 드리는 거야 지금. 이게 쓸데없는 게 아니야. 그래서 지훈이 들어왔어. 들어왔더니 어제 지훈이가 학원에서 현역과 통계를 배웠단 말이야. 정규 공부 배운 거야. 근데 담임쌤이 얘기해줬어. 시그마가 4점이래. 이번에 그렇대. 근데 아직 성적표가 안 나온 거야. 근데 엄마가 가진 잔소리하고 들어가셨거든. 가뜩이 내가 기분 나빠 죽겠는데, 실수 2개 가서 열받아 죽겠는데. 그래서 전화해봤더니 평균이 64점인데 야 표준 편차 얼마냐 물어봤더니 담임쌤한테 쌤 이번에 저희 시그마값 얼마예요? 이런 질문 하진 않겠지만 시그마가 4다 이랬단 말이야. 그러면 지훈이가 배운 게 있으므로 우리 학교 곡선이 이런 모습이겠지? 정규분포야. 대부분 정규분포라고 학교에서 수학 점수들이. 근데 지금 평균이 64점이야. 그렇지 않아, 그치? 근데 지훈이가 몇 점 맞았냐면 지금 72점을 받았어. 수학 점수를. 높잖아, 평균보다. 그럼 얘가 이렇게 올려서 요 면적을 구할 수 있으면 이게 지훈이보다 수학 시험을 잘 볼 확률이야. 여기서 이제 만약에 내가 우리 학교 그 수학 점수를 X라 가정을 했을 때 내가 만약에 72점 이상의 확률값만 구할 수 있으면 그럼 이게 나보다 수학을 잘 볼 확률이기 때문에 내가 상위 몇 %인지를 알 수 있지 않을까. 만약에 이 확률이 0.4였으면 내가 상위 한 40%군. 이게 만약에 넓이가 0.3이었으면 30%가 나보다 잘 본 거니까 내가 30%니까 망했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 그지? 저 넓이를 구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 넓이를 구하려면 이 그래프를 적분이라는 걸 해야 돼. 알지? 고이 애들은 적분을 먼저 구하는 거잖아. 근데 저거 적분 못하는 함수야. 고이 고산 수학으로.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구할까를 봤는데 이게 뭐 계산으로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 그래서 그 정석의 맨 뒤를 넘겨보라고 이제. 맨 뒷페이지 맨 뒤로 넘어가봐. 거기 말고 넘어가다 앞으로 넘어오다 보면은 정규 분포표라는 게 있을 겁니다. 어디 있을까요? 해설지 앞에 있을까요? 아니면 맨 뒤에 찾아보세요. 어딘가 있을 겁니다. 찾은 사람 페이지 좀 알려주시고. 맨 뒷부분에 있을 텐데요. 보세요. 자, 여기 가방의 맨 끝부분에 있다. 찾았지? 요거를 정규분포표라고 그런다. 표준 정규분포표라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뭐 상용로고표, 제곱근표, 삼각함수표 이런 걸 봤기 때문에 이게 뭔가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근사값으로 계산해놓은 표라는 건 아시죠? 근데 그게 정규분포표라고 하는데 앞에 표준이라는 말이 붙어있죠? 표준. 그래서 이제 봐봐. 거기에 그 표준 정규분포표라는 게 있어. 공식 하나 외워야 돼. 설명드리는 거 하나. 이런 표가 있는데 그 오른쪽에 함수식 하나 있을 거야. 있지? 그 오른쪽 위에 그래프 하나 그려져 있지? 거기에 식 하나 보이지? 그치? F, G 이런 거 안 적혀있니? 적혀있지 왼쪽에. 왼쪽에 적분으로 나와 있구나. 거기 그 함수식만 보세요. 그 인테그랄 그 지렁이 옆에 함수식 하나 보이죠? 그 함수식에서 그 루트 2파이분의 1 보이나요? 찾았나요? 근데 원래 아까 내가 적었을 때 루트 원래 그 일반적인 함수식이 이렇게 들어가서 원래 이게 정규분포 함수식입니다. 요거랑 그 식 한번 비교해 보세요. 요거 시그마가 1로 바뀌었다는 거 보이나요? 요 시그마 1로 바뀐 거죠? 여기 2분의 1로 잡혀 있을 거예요 아마. 그 다음 요 m값 사라진 거 보이나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그 표준 정규분포는요 시그마 값이 1이고 m 값이 0인 그래프예요. 다시 한번 거기 그려져 있는 그래프는 그 집단의 특징이 평균이 얼마짜리고 0짜리고 표준 편차가 1짜리 그래프예요. 바꾸면 요거 1로 바뀌고 요거 n값 사라지니까 마이너스 2분의 x제곱 생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표준이라고 사람들이 약속을 한 거예요. 앞으로 우리는 어떤 집단이 있을 때 평균값은 제로,
표준 편차가 1인 그 집단을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라고 하자. 이걸 표준으로 정하자. 우리 학교는 지금 평균이 64점이고 이 시그마가 4점이기 때문에 표준이 아니지. 표준은 이 표를 볼 거면 이렇게 바꿔줘야 돼. 근데 여기서 그래서 표준화 공식이 나와. 이거 하나 외워야 돼. 표 보는 것도 알려줄 거야. 이 표준화 공식이 나오는데, 자, 봐봐. 자, Z는, 자, 새로운 변수는 시그마 분의, 자, 요게 표준화를 시키는 공식이야. 요게 표준화 공식이야. 외워야 돼. 외울 거 몇 개 없는데, 요거 외워야 되는 것 중에 하나야. 표준 편차분의 변수 마이너스 평균. 저렇게 하면은 저게 표준화가 된다 그래. 자, 확인해 볼게. 잘 봐봐. 자, 만약에 내가 Z의 기대값을 구해볼게. Z의 기대값. 갑니다. 자, Z 다시고요. 자, 시그마 분의 x-m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요거 보면은요, 요 시그마 앞으로 3수니까 뽑아낼 수 있고요. 기대값 x-m 이렇게 붙어 있는데요. 요거 잘 보시면은요, 시그마 분의 앞에 뽑아주시고 2x-m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원래 2x가 m인 거 아시죠? 근데 0됩니다, 0. 그래서 쟤는 어떤 변수가 나더라도 요 과정을 거친 새로운 변수는 무조건 확률이 기대값이 빵. 알겠지? 빨리 설명할 이유는 어차피 이거 의미 없어. 외워야 되는 거야. 알았지? 자, Z는 표준 편차분의 x-m이다. 저걸로 변수를 새로운 변수로 바꿔주시면 그 Z라는 변수의 기대값은 무조건 제로. 평균이 제로로 바뀌고, 그 다음에 자 VZ 한번 해볼게. VZ. 자, V 분산입니다. x-m 이렇게 들어갔어요. 우리 배운 거 있잖아요. 요거 상수 곱해 있는 거는 제곱해서 뽑아라. 그 다음 여기서 이제 짤 x-m 남았는데 이 마이너스 m 무시할 수 있다. 얘는 그래서 분산은 더하기 빼기는 무시할 수 있다고 배웠기 때문에 요렇게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원래 vx가 분산이죠. 분산 시그마 제곱 똑같은 값이죠. 얼마가 되어버립니다. 1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요 공식을 거치면 무조건 새로운 저 Z라는 새로운 변수의 기대값은 빵, 분산은 1. 이렇게 바뀌면 그 표준으로 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 곡선의 모습으로 식이 바뀐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표 보는 방법 설명드립니다. 거기에 이 표를 보시면은요. 이렇게 위에 Z라고 적혀 있고요. 적혀 있고 여기에 뭐 0.00 얼마 붙어 있냐? 여기 뭐라고 적혀 있어? 맨 위에 0 뒤에 0.0 하나지. 여기는 0.0 아니 이렇게. 그랬을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가 1.5 여기가 0.04 이렇게 잡혀있니? 이런 식으로 잡혀있니? 그럼 봤을 때 여기서 이렇게 만나는 포인트 한번 찾아볼래? 여기 얼마인지 한번 찾아볼래? 이거 안 되면 알고 가야 된다. 그럼 가봐야 되거든 이거. 눈일자를 못 가니까. 얼마야 거기? 얼마야? 주원아 내가 좀 말해줘. 여기 얼마야? 0.4382이라고 해. 그치? 이거 틀리면 저희를 앞으로 가야 돼. 0.438이가 나왔어. 이게 뭘 설명하는 거냐면 여기를 알려주는 거야. 제가 설명하는 게 요렇게 곡선의 모습이지 이게. 근데 지금 이 표는 평균이 얼마로 잡혀있는 곡선? 0으로 잡혀있는 곡선. 이 가운데 센터가 평균이야. 거기에 제일 많잖아야 돼. 그치? 거기 평균이 가운데고 그 다음 여기 딱 찍었을 때 여기다가 1.54를 찍어주는 거야. 저 1.54 여기 적혀있는 게 이게 넓이야. 넓이 어디서부터냐면은 여기서부터 센터부터 여기 1.54까지 요 면적 보이지? 요 면적 이 면적이 0.438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0에서부터 그 값까지 잘랐을 때 면적이 거기 다 적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넓이 다 계산해 놓은 거지 그냥 알아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표 보는 방법입니다. 센터부터 그 포인트까지의 둘러싸인 면적을 사람들이 다 구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표준을 정해서 하나는 만들어 드릴 수 있지만 우리 학교, 쟤네 학교, 니네 학교 평균 시그마 다 다르거든. 그 평균과 시그마가 달라져 버리면, 특히 시그마가 달라져 버리면 곡선 모습이 바뀌어. 알잖아. 표준 편차가 커지면 그래프가 막 눌리고, 표준 편차가 작아지면 그래프 쫙 올라가잖아, 이렇게. 그 면적 다 바뀔 거야, 그거. 이거를 만들 수가 없지, 사람들이. 그래서 표준을 만들어 놓을 테니, 네가 뭔가를 구하고 싶으면은 이 공식을 거쳐서 표준화 시키고 표를 봐, 이 뜻인 거야. 알겠지? 흐름이 이래야 돼, 흐름이. 우리 학교는 절대 0일이 아닐 거니까 이 공식 거쳐서 표준화를 시키면 이 표를 볼 수 있을 거다. 그럼 너는 넓이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야. 알았지? 이제 해볼게. 그러면 뭐 할 거냐면 이건 지울게. 파켓 시켜드리는 거. 좋아요. 표 보는 거 그냥 간단한 거 하나 해보죠. 어려운데요? 그거 안 봐. 안 봐. 잘 봐봐. 지훈이가 지금 짜증이 났단 말이야. 엄마한테 잔소리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그런가. 나도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연기도 주려고야지. 엄마는 참 내 마음도 모르고. 진짜 내일 영어 보는데 공부하지 말까? 짜증 난다. 배는 고프고 막 이러면 밥 먹어. 매일 엄마 밥 달라고 그러는데 막 근데 이제 이걸 또 배웠단 말이야 어제. 그래서 이거를 내가 표준화를 시킨다고 이렇게 바꾸는 거야. Z로 바꿔주고 표준 편차하네. 그러면 표준 편차가 지금 우리 학교 지금 4점이라고 했거든. 그럼 4분에 적어주시고 x-m이잖아. 그럼 x가 얘 점수야. 지훈이 점수. m은 평균. 그러면은 여기다가 72 마이너스 64 이러면 돼. 이러면은 이제 바뀐 거야. 됐지? 표준 편차분의 내 점수 빼기 평균. 계산해 봤더니 얘가 확률 Z가 이게 뭐야? 4분의 8이잖아. 그러면 2점 이상일 확률인 거야. Z가. 그럼 내가 이제 Z나라의 생각을 한다면 이게 표준화된 변수라고 보통 Z로 많이 쓰고요. 얘네들은 이렇게 곡선 그려지는데 이 센터 라인이 제로고요. 시그마 1짜리 곡선입니다. 근데 아까 지훈이가 72점 이상일 확률이 이 넓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표준화시킨 나라에서는 여기가 2점이 있었을 때, 2가 있었을 때 이 면적이랑 똑같다는 뜻이에요. 저게. 똑같이 계산할 수 있다는 같은 뜻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다시 표를 보시고 여기 2.00 한번 불러주실래요? 이쪽이 2.00 부르시면 되겠죠? 지훈아, 2.00 얼마야? 77. 그럼 여기가 요점 넓이가 0.4772라는 뜻이 되겠죠? 그렇죠? 0에서부터 2까지를 본 거니까.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전체 넓이는 1이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 반띵에 이 그래프 끝없이 가는 거다 이렇게 원래는. 근데 얘가 어차피 여기서부터 이 오른쪽의 전체 넓이는 0.5잖아요. 그 0.5에서 이거 빼면 여기 나오는 거 아니에요? 0.5에서 얘를 빼니까 0.0228이 나오죠. 이게 지훈이보다 수학을 잘 볼 확률이죠. 원래 확률에다 100을 곱하면 퍼센트가 나온다. 근데 여기다가 100을 곱해주면은 2.28%죠. 지훈이보다 시험 잘 볼 확률이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훈이가 지금 상위 2.28%죠. 근데 이게 너희가 지금 아까 점수 보고 시그마 봤을 때 쟤 되게 잘 봤는데? 이 느낌 없었잖아. 야, 쟤 거의 정도 한 3등 하겠는데? 이 느낌 없었지, 그지? 왜 그러냐면 아직 저 시그마가 뭔지를 몰라서 그래. 저 시그마가 흩어진 정도야. 근데 시그마가 4점 나오는 학교는 거의 없어. 월대보고가 7, 8 나온다고 그랬잖아. 6, 7, 7, 8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근데 4점이 나오잖아. 이거는 64점이 거의 돼 있는 거야.
여기서 지훈이가 8점 잘 받거든, 평균보다. 그랬더니 전교 2%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시그마와 평균값을 알면은 내가 도대체 어느 정도에 위치하는지를 이 표준화를 시켜서 다 구할 수가 있어. 이게 이제 정규분포에서 확률 계산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돼. 엄마한테 가면 되겠다. 엄마한테 가서 엄마 정규분포 뭔지 모르지? 내가 어제 배웠거든. 내가 계산해봤거든. 내가 한 2% 좀 넘어. 엄마가 안 믿겠지? 야 말이 돼? 네가 평균보다 8점 잘 받는데 엄마 평균보다 몇 점 잘 받는 건 중요하지 않아. 엄마 시그마가 뭔지 알아?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야. 그게 흩어진 정도야. 우리 아비가 시그마가 4점이야 엄마. 내가 평균이 64점인데 내가 72점이잖아. 지훈이가 평균보다 시그마 2개를 잘 봤어. 4점 4점. 시그마 4점이잖아. 8점 잘 봤거든 평균보다. 시그마 2개 잘 보면 무조건 이 정도야. 모의고사도 그래. 만약에 시그마를 1개 반 정도 잘 보잖아. 예를 들어서 교육청 모의고사가 한 4점, 14, 15 나올 거예요. 고1, 고2 모의고사가요. 그러면은 시그마가 14점이니까요. 만약에 평균이 70점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시그마 1개 잘 보면 84점이죠. 시그마 1개 반, 1.5의 시그마 잘 보면은 21점 잘 보면 되겠죠. 그럼 70에서 되니까 91점이죠. 그 정도면 1등급 근처로 가는 거야. 시그마 2개 잘 보면은 그냥 무조건 얘는 그냥 정규 등수예요. 원래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시그마 내가 평균보다 표준 편차 몇 개 정도 잘 봤을까? 그러니까 만약에 성적이 나왔는데 숫자가 안 나와도 있잖아. 대략 그것만 알고 있으면 너 대충 성적 나와. 원래 나오는 거야. 얘가 시그마 2개 잘 봤거든. 이 정도 나오는 거야. 피할 수 있습니까? 못 피해요. 이거 집단 개체수 많아지면은요. 거의 정확해요. 거의 확실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통계라는 거죠, 이게. 통계의 힘이고. 그래서, 너 이거 좀 예를 들어 설명드렸는데 이해가 좀 됐어? 왜 이걸 배우는지를 설명드리는 거야. 왜 표준화를 시켜야 하며, 그 표의 정체는 뭐이며, 내가 사는 집단이 있는데, 내가 도대체 우리 집단에서 내가 이 정도의 점수를 받았는데, 내가 한 몇 점 정도 할까? 이게 궁금해지거든. 성적이 나오기 전에라도 알고 싶거든. 그럼 이거 계산해 보면 돼요. 그러니까 시그마랑 평균만 알면 네 성적이 나오는 거야. 거의 정확하게. 그렇지? 이런 걸 이제 정규 분포라고 하는 거야. 설명 거의 다 드렸어요. 이걸 토로 보시면 되는 건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정규 보고 다시 한번 리뷰해드리고 예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쭉 풀어드릴 거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어디죠? 금요일인가요? 금요일날 보시죠. 금요일날 아마 이거 끝나고 이제 그 추정 들어가는데요. 아마 금요일날 하고 이제 월요일날 한 번 더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날 하고 나면 이제 아마 이 중간에 되겠죠? 그래서 뭐 최대한 빨리 왔는데 뭐 빨리 가려고 하는데 잘 따라와 주시길 바라고 마지막